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한국정치경제 1회 방송 청년 일자리 정책 1회 방송입니다.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비율이 2013년 현재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3%, 고소득 OECD는 58%, 한국은 이 비율이 2016년 현재 0.66%입니다.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을 끌어올려서 고도 성장을 재개해야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년 대선의 우파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5월 9일 한국정치경제 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청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생존과 번영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오류입니다. 청년에게 주는 기본급은 오히려 독입니다.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면 뭐합니까? 그들을 고용할 미래 산업이 없는데 정답은 고부가가치 High Value Added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입니다. 좌파 정권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년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으나 아직도 실패의 원인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전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때 5가지 요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적 자본, 두 번째, 연구 개발, 세 번째, 경제적 불평등, 네 번째, 지하 경제, 그리고 5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이 5가지 변수로 경제 성장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적 자본과 연구 개발이 많을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지하 경제는 낮을수록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KCI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대한정치학회보란 학술지에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재개를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전략입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해야만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의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로 고도 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적 자본과 GDP에서 연구개발의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하 경제의 비율은 매우 낮다. 한국 경제가 인적 자본과 연구 개발이 모자라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지하 경제가 많아서 2% 안팎의 낮은 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0.66%이다. 이 비율이 대규모 중진국 34%,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3%, 고소득 OECD 국가는 심지어 58%에 달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관련 분야의 다양한 회계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연평균 3.6%의 총 요소 생산성과 연평균 5%의 실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하면 2030년 1인당 GDP 10만 9천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6만 달러를 상회하는 1인당 GDP를 가진 싱가포르는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2016년 현재 22.6%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수준 2%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역동적 거버넌스 그리고 유능하고 청렴한 금융감독기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틈새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했다. 한국 경제는 싱가포르 벤치마킹과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로 고도 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수준 2%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이걸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올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인적 자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피사 점수, 전 세계적으로 중학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피사 점수가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547점이고 고소득 OECD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100분율을 보면 한국에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34%, 고소득 OECD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이 한국에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1명, 고소득 OECD는 12명입니다. 문제없는 연구개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부터 2012년에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2.5%로 고소득 OECD보다 오히려 높다.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에서 홍콩을 제외하면 이 비율이 3.1%로 증가한다. 최근까지 한국의 GDP에서 연구개발 비율이 세계 1위에 올랐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개발 부족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0.336이지만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0.302로 고소득 OECD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적 불평등 수준 때문에 고도 성장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하경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방대해서 고도 성장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권과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다. 2010년 우리나라가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22%로 추산된다. 이 비율이 고소득 OECD에서는 20%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에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30년간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에서 지하경제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19.83%로 추산되었다. 1991년 29%였던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이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6%로 줄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3% 줄었다. 이러한 감소 속도는 158개국 지하경제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고소득 OECD보다 낮다. 따라서 한국의 지하경제 때문에 고도 성장을 재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아래 표 5에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대규모 중진국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 그리고 고소득 OECD 모두 GDP에서 FDI 비율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중진국은 9%에서 34%로 9.75배,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4%에서 13%에 3.25배, 그리고 고소득 OECD는 9%에서 58%로 6.44배 증가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중진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0년에서 9%에서 2013년 현재 34%,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4%에서 13%, 고소득 OECD는 9%에서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은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비중은 우리가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의 평균 13%에 크게 미달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2014년 현재 0.7%, 2016년에 0.66%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재개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 비율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글로벌 경제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단연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1990년대 싱가포르는 성장 동력으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 가치를 깨달았으나 우리는 민주화 투쟁에 골몰했고 19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고도 성장을 재개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성장 전략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선진국에서 총 요소 생산성과 GDP 성장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재개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로 총 요소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의 실효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데 좌파 정권은 법인세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년 대선에서 우파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